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공수처를 압수수색하면서 그동안 감춰져 왔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압수수색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수사를 진행하며 마치 법 위에 존재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지만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그들의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관련 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다른 법원을 찾아다니며 영장을 구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실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공작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공수처의 불법 행위가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분명히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공수처는 처음부터 불법적인 수사를 감행했고 이를 은폐하려 거짓 답변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마치 계획된 듯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공수처는 정권의 사법 방패 역할을 했고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실수가 터졌고 검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불법적인 탄핵 공세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잔재 세력들은 여전히 권력을 되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대한민국을 다시 그들의 손아귀에 넣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윤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정치, 권력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만약 공수처의 불법 행위가 입증되고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모든 사실이 묻혀버린다면 우리는 또다시 불법과 부정이 판치는 나라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양문석의 당선 무효형 선고는 단순한 개인 비리 사건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벌금 150만 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엄청난 범죄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며 재판부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다르다고 항소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공직을 수행하려 했으며 그를 뽑아준 유권자들은 무슨 생각이었는가. 특히 문제는 양문석이 단순한 개인 사기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선거 때 자신의 부동산을 실제 시가보다 9억 원 이상 낮게 신고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것이 우연인가? 아니다.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과 조작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일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양문석뿐만이 아니다. 양문석과 함께 기소된 인원이 21명인데 그중 1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그들의 선거 방식은 조작과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반성은커녕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려 한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정말로 공정한 법치를 원한다면 이런 부정한 정치인들은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국민의힘이든 무소속이든 누구든 상관없다. 법을 어긴 자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이를 감싸고 있으며 이를 비판하는 보수층을 탄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문재인의 행태다. 그는 여전히 중국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에게도 한국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중국을 필요하듯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라고 발언하며 한국이 중국을 따라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던지고 있다.
문재인은 임기 내내 친중 외교를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드 문제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이 반발하자 문재인 정권은 중국의 눈치를 보며 산불 정책을 내세웠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겠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발언이 나오자 중국은 이를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였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중국에 의해 흔들리게 되었다. 이런 정권이 민주주의를 외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중국은 지금도 공자학원을 통해 전 세계에 자신들의 사상을 퍼뜨리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대학 내 공자학원을 통해 중국의 자금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친중 성향의 학자들이 육성된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호주에서는 이미 공자학원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폐쇄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다. 심지어 중국은 호주의 대학 내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교수들을 몰아내고 친중 사상을 퍼뜨리는 유학생들을 적극 활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제2의 홍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이런 문제를 애써 외면한 채 중국을 찬양하며 한중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층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영향력에 완전히 잠식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친북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박선원 의원을 보라. 그가 국정원에서 근무할 당시 북한으로 정보가 새어나간 정황이 포착되었지만 정작 이를 조사하려던 국정원장은 공작에 의해 내쫓겼다. 결국 박선원이 국정원의 친북 성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인물이 국회의원이 되어 대한민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게다가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려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그들은 민노총과 시민단체를 활용해 보수 정권을 비판하고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전략을 쓰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언론 노조와 협력하여 반윤석열 정서를 조성하고 정부의 개혁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원과 검찰은 이런 간첩들을 색출하고 엄벌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간첩들이 잡혀도 법원은 그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며 보석으로 풀어주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무너졌는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수처의 행태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접 대상으로 한 영장 청구는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결국 민주당 정권의 도구로 전락했다. 이들은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권의 부패, 친중 성향의 정치인들, 북한의 개입, 그리고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까지.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만히 있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다. 민주당의 불법과 부패를 막아야 하고 친북 친중 세력을 견제해야 하며 공정한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구금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당한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 공수처장 오동훈은 국회에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결국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서부지법을 찾아가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이를 통해 불법 구금이라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공수처는 원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었다.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 공수처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이들이 민주당과 협력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법치국가에서는 누구든지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수처는 편향된 수사 방식을 보이며 불법적인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문제는 단순히 공수처의 거짓말과 불법 수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태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와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권력기관이 국민의 감시를 벗어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수처는 이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제 그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구속 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윤 대통령의 석방을 막기 위해 온갖 방해 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순간 자신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문제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구속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도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법치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구속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신뢰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만약 법원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한다면 이는 사법부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국민들은 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은 여전히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반중 정서를 자극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국민들이 반중 정서를 가지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친중 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모르는 척하고 있다. 사드 문제에서 보였던 굴욕적인 태도, 중국 공자학원의 국내 침투를 방관한 것,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높이면서도 중국의 경제 보복의 속수무책이었던 점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을 중국에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반중 정서를 부추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국은 지금도 호주,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며 식민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박선원 의원을 비롯한 친북 성향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박선원은 국정원에서 일하던 시절 북한으로 기밀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과 연관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국정원 내에서 북한과 연계된 세력을 색출하려던 인사들이 쫓겨나거나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선원 의원이 여전히 정치권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북한은 대한민국 내부에서 친북 세력을 조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노총 일부 시민단체, 언론, 노조 등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보수 정권을 공격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보수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반미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도 그들의 전략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민주당과 이들 세력은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을 흔들려 했다. 초기에는 조국 사태를 이용했고 이후 검찰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법조계를 장악하려 했으며 이제는 공수처를 활용해 윤 대통령을 구속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좌파 세력의 거짓과 선동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법치주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필요하다. 최근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층이 단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좌파 세력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번 3.1절 집회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저항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이다. 언론은 공정성을 잃었고 법원마저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민주당과 친북 친중 세력의 손에 넘어가고 말 것이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인가? 이제 선택은 국민들의 몫이다. 검찰의 긴급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공수처의 불법 행태가 이제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차적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불법 구속시도 허위 답변과 기각된 영장 사실 은폐, 그리고 특정 법원을 찾아가 영장을 승인받으려 한 조직적인 움직임까지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이는 단순히 한두 명의 공무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정치 공작이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붕괴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은 여전히 중국을 찬양하며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중국의 침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중국을 향한 경계보다 오히려 그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이며 우리 국민이 어떻게든 막아야 할 문제다. 중국의 공자학원을 통한 세뇌, 대학을 활용한 자금 지원, 그리고 세계 각지로 파견되는 중국 공산당의 유학생들까지 그들의 전략은 명확하다. 그들은 단순히 경제적 협력을 넘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종속시키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홍콩처럼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 위험이 크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모든 사태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공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수처의 불법 행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특정 세력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무리한 구속 시도를 감행하고 영장을 받기 위해 특정 법원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특정 세력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공수처의 행태를 지켜보면서도 침묵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인인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 역시 선관위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문제에서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선거 부정을 눈감아주는 모습까지 보였다. 국민의 주권을 수호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 국민은 이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북한의 지령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민노총을 비롯한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의 지령을 그대로 따르며 보수 세력을 반통일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반일 감정을 조장하여 국민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북한이 공수처와 선거법 개정을 지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력화하고 법치를 허물어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과 북한을 옹호하며 대한민국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으며 국내 친북 친중 세력은 이를 돕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을 둘러싼 내부 권력 다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동훈을 이용하려던 언론과 정치 세력들은 이제 그를 손절하며 새로운 정치적 계산을 시작하고 있다. 중앙일보 기자가 한동훈 관련 책을 몰래 출간하려다 징계를 받고 퇴사한 사건은 한동훈에 대한 언론의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한동훈과는 선을 긋기 시작한 것은 내부 권력 구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반대 세력은 그를 탄핵하고 제거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단순히 정치적인 대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싸움으로 인식해야 한다. 국민이 방관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 아래 놓일 것이며 결국 홍콩이나 베네수엘라처럼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깨어 있다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는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싸움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특정 세력의 권력 유지를 위해 법이 농락당하는 국가가 될 것이냐의 문제다.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것인지. 국민이 깨어 있으면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는 국민이 행동할 때다.